오늘 한일중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 이루어진 만남, 각국의 속내는 뭘까요?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회의에서는 한중일, 한일중 3국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3국 정상의 특별 성명 채택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약속합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중국과 일본도 큰 틀에서 지지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교수님, 오늘 성명이 가진 의미를 얘기해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 선언을 중국과 일본이 지지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요. 예.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이 나왔는데 이러한 선언 내용을 합의를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인 중국과 일본이 이걸 지지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남북 간의 정상회담 합의였지만 이러한 합의 사항이 이제 주변 강국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노력에 있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북미 간에서도 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예. 이 역할을 일본과 중국에서도 앞으로 지지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이게 북한 핵 문제가 워낙 진전이 되고 커지다 보니까 그 자체를 해결하는 과정에 큰 에너지가 쌓여가지고 지금 저 종전선언, 그다음 평화협정하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가지고 이거는 단순히 북한 핵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국제정치를 그 자체를 변환하는 그런 식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판문점 선언이 일종의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환을 위한 출발점이다 동시에 중거점이 됐고 그거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컸던 만큼 예. 앞으로의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실 거다 이렇게 예. 기대될 것 같습니다. 예. 완전한 비핵화를 중국과 일본도 큰 틀에서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또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이 확인할 것은 양국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생각하는 어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일본이 말하는 비핵화. 이제 일본이 이번 달 초에 어떤 미국과 일본의 안보 수장의 어떤 회담에서 이제 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어떤 비핵화를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PBID, CBID가 아니라 PBID. 거기에다가 이제 생화학 무기 그리고 미사일 포함한 어떤 WMD, 어떤 대량 살상 무기까지 포함시키겠다. 이러한 이 의견을 보여줄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련국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예. 북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 비핵화의 수준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그리고 특히 이제 운반 수단의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해결되면 그나마 약간 마음의 여유를 갈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노동 미사일이나 중거리 미사일도 바로 도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일본에서 좀 더 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본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별로 아니라서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흔히 우리 시체말로 이렇게 패싱 당할까 봐 걱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기들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을 많이 요청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다음 단계에서 예를 들어가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의 경협 문제가 열린다 그러면 그때는 일본의 역할이 커지죠. 그걸 내다보면 일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어떤 협상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도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납북자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지금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북한 관련한 문제가 이제 납북자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은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해 왔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과연 일본이 주장하는 납북자 문제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 이후에 나오는 정상회담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 것인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만 예. 앞으로 일본은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아베 정권이 갖고 있는 어려운 측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납북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도 문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일본 측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김 교수님 말씀을 되돌려 보면 예. 앞으로 뭐 제재를 풀어가는 과정이나 경협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일본의 요구가 좀 반영되거나 좀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그렇게 이해가 볼 되기도 하거든요.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정세가 워낙 크고 재밌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 국제정치의 전체적인 큰 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 전제 종전선언이 있고 평화체제 구축이 있는데 거기에